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달지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요. 네. 저희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하층에는 저희가 이 작품이나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수장고고요. 1층이 지금 저희가 이제 박물관 메인 전시장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에 등록된 이종 박물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물관보다 이제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전시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10년인데요. 네. 그 10이라는 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등록된 숫자가 10이기 때문에 10을 따왔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소장품은 제가 40년간 모아왔던 중요한 소장품의 하이라이트 전시라고 보면 되시고요. 네. 그 소장품을 일종의 카테고리 유형별로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지만 제가 추구하는 건 라키우비움입니다. 그 라키우비움이라는 거는 라이브러리는 책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2층에 도서관이 있고요. 아카이브는 이런 기록, 문서, 네. 저기에서 어떤 작가의 편지라든지 문서가 있고요. 또 뮤지엄은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합성어가 라키비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라키비움을 추구하고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몇 점을 그냥 이렇게 좀 꺼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여기에 이수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18년생이라 작년에 탄생 100주년 네. 그 작가의 전시가 경인미술관에서 열렸던 건데요. 이건 풍경이라고 해서 어떤 그 사원, 네, 이게 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풍경들이 있고 여기 동자 스님들이 총수한 이런 걸 담아낸 풍경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건 굉장히 또 관심을 가져줘야 할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그 전위미술, 행위미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찬승이라는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80년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했던 거는 미국의 산업 쓰레기라든지 폐품 이런 거 버려지는 거를 모아서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정크 아트. 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필름통이라든지 이런 셀로판지 이런 걸 가지고 모았던 작품인데요. 이분이 안타깝게 남아있는 작품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이분을 평가해야 되는 전시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 아르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얘기가 있는데 작품이 지금 남아있는 작품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재밌는 거는 이거는 그 이창식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소장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미국에 있는 거를 저희 박물관에 기증을 해줬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창식은 또 개인적으로는 저의 이종 사촌인데 네. 정말 재미있는 것이 80년대 미국으로 갔었을 때 거기에서 이창식이 동생은 음악을 했고 이 정창승이라는 작가는 미술고에서 위아래집에 살았던 그런 사연으로 이 소장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각별한 그런 또 소장품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국내 미술계에서도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전쟁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네. 한국전쟁 때 그 중부전선의 그 병영,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철마 김중효는 1901년에서 1953년도에 타기한 그런 작가입니다. 네. 중부전선 대대지에서의 그 병영 생활을 그렸던 건데요. 철마가 그 작가의 호이기도 하고요. 이건 재밌는 것도 몇 년 전에 서울의 그 코베이라는 경매에 나온 거를 제가 거기 가서 보고서 이거를 낙찰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아, 예. 이거는 그 우리나라 서양화가 1세대 홍익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이마동 선생님의 1957년도 작품입니다. 네. 이 풍경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또 우리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약칭 국전이라고 하죠. 제1회. 예, 1949년서부터 81년 30회까지 이루어졌던 그 국전의 1회 포스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의 그 강함에서 풀려난 어둠을 밀쳐내고 굴뚝같이 일어나는 어떤 기상을 이 포스터에 이미지로 담아낸 네.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 기운이 강렬한 게 좋습니다. 상징성이
큰 네. 거고요. 이거는 1953년도에 국립박물관이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국립박물관 부산진열관에서 유물문화재가 아닌 현대미술 작가들, 우리나라 현대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전시를 부산에서 열렸을 때 그 당시 포스터입니다. 네. 이건 1953년도고요.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카이브로 무엇을 읽어낼 건가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는 그 해년도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1949년이라는 연도가 빠져 있고요. 여기는 1953년도라는 연도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그 해년도만 생각했었던 관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50년대까지는 지금 전시의 팜플렛에 보면은 연도가 없는 팜플렛이 제법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는 상당히 전쟁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민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다는 자체도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 아동화단인데요. 이거는 128년 전의 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의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가를 담아낸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시 타미지라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함흥 쪽에 와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이런 그림을 담아낸 건데요. 이 그림 자체가 조선시대 말기에 이 김준근 기산 김중군의 그림을 가지고 담아낸 거고요. 이것이 그 128년 전의 책이고 이걸 2015년도에 저희가 영인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어로 된 건데 이걸 그대로 싣고 뒤에 한글 세대를 위해서 한글 번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영인본으로 다시 만드는 거고요. 네. 시중에서도 혹시 구할 수 있는가요? 이거 지금 4,000원에 민속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근대 그때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봤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네. 전환기의 조선해가지고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이야기를 8장을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초기의 근대의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근대 초기의 미술 교과서입니다. 이러면 급하게 일본 문부성에서 가르쳤던 미술 교과서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조선 총독부에서 급하게 정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학도용 미술 교과서를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는 미술이라는 용어가 도화, 인본이죠. 그래서 그 당시 미술 교육이라는 어떤 창의적인 것보다 잘 그려진 그림, 이건 폰트도 잘 그리는 것이 미술 교육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인본이죠. 우리가 잘 쓴 글씨를 폰트 써서 임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 교육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던 초기의 미술 교과서입니다. 네. 이건 뭐 일본 사람이 국보대관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1912년도에 스웨덴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그거를 아이코리아라고 해가지고 그 스웨덴의 신문 기자가 한국에 왔던 여행기를 담아낸 1912년도의 책입니다. 네. 이건 우리 그 대한제국의 그것들을 담아냈던 이황과 기념 사진첩요. 1919년이니까 이거 100년 전에 나온 사진첩이네요. 100주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10점에 우리 그 마지막 고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귀한 책입니다. 네. 이거는 그 서화협회 해본데요. 이거는 한국인이 만들어낸 최초의 미술 잡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잡지는 굉장히 희귀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대서화 전시가 열리면서 이거 자체가 국립기관이 또 없기 때문에 저희 자료를 지금 대여해 나가서 4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근대서화전에 이 2권의 서화협회보가 나갔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여기 남의 안충근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요. 이 남의 안충근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서지학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소장품이 코베이 경매에 나온 거를 또 제가 코베이에서 낙찰을 받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를 연구하는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책이라 저희들한테 열람 신청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열람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서화협회 해보입니다. 이 밑에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초상화를 쭉 모았던 거고요.
조선 고급 명연집은 1922년도, 네. 조선 명은 초상화첩은 1926년에 나온 우리나라의 초상화를 모아놓은 일제강점기에 때 나왔던 책이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근역서화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독립운동 34명 중에 한 사람이고 서화가 이랬던 위상 오세창 선생님이 만들어냈던 근역서화증인데요. 이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1117명의 우리나라 서화가들의 내용을 담아낸 근역서화증입니다. 그러면 옛날 아카이브네요. 옛날 아카이브죠. 그래서 이거는 1928년도에 나온 그런 거고요. 이것이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기 보여주는 국역 근역서화증이 한글 세대들이 볼 수 있게끔 저거를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걸 한글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 미술사, 한국 미술사는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사실 통사가 쓰여졌던 것이 아니고요. 네. 이건 1929년도에 나온 건데요. 이거는 독일의 이 에카르트라는 그 신부가 우리나라의 그 베네딕트 수도, 그 경북에 있죠. 네. 거기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20년간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연구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929년도에 안드레스 에카르트가 쓴 조선 미술사인데요. 이거는 독일어판, 이건 영문판 두 가지 버전으로 이걸 만들어냈던 초간본입니다. 네. 이거 자체가 나중에 2003년에 돼서야 우리나라 미술사학자 권영필 선생님이 열화당에서 이 번역본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술사라는 통사적인 거를 우리 한국인이 쓰기보다는 서양인이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미술사를 쓴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시대적으로 또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는 또 자유롭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독일 사람이 쓴 조선 미술사입니다. 네. 더 해요? 일단 나중에 또 한 번 더 찍고요. 오늘은 양이 너무 좋아서 좀 흥분됩니다. 이건 뭐 최초의 칼라바지, 이거는 뭐 미술계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왔던 거, 이거는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자유우익 관련해서 예술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 이거만 그냥 세 가지 그림을 엮어서. 네. 여기 보여주고 있는 오지호 김주경 이인화집은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칼라 화집입니다. 네. 1938년도. 그래서 오지호의 그림 열정, 김주경의 그림 열정이 칼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지호와 김주경은 우리나라의 인상파 화풍을 정착시킨 1930년대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김주경이라는 작가는 한국 전쟁 때 그냥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실려져 있는 작품 자체도 지금 다 찾아지지 못했고요.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월북을 했었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분을 연구를 할 수 없게끔 우리가 그 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는 그 김주경이나 대구 출신의 이북으로 갔던 이쾌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를 못하고 해서 이자 쓰고 가운데 X하고 대자를 했다든지 이 XX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밖에 연구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가 88 올림픽이 열리면서 이 미술인이나 문학인 이런 예술인들이 이북을 월북을 했든지 납북으로 끌려갔든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해금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 김주경이라는 작가도 그 당시 해금이 된 거고요. 여기 보여주는 조형예술이라는 것이 미술계도 해방 후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선 조형예술 동맹, 이건 우리가 좌익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명칭도 예술 동맹이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글을 썼던 김만영, 정현우, 이쾌대, 조기봉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 다 월북을 해버렸던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형예술이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건 1947년에 나온 생명책 빛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고유한 색깔의 명칭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연집빛, 율빛, 장빛, 괴색, 울금색, 앵갈색, 시월빛, 모란빛,
자갈색, 잿빛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고유의 칼라 명칭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잊혀져 버리고 다른 명칭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947년에 해서 60가지 색깔에 대한 샘플이 저기 등왕비처럼 이렇게 색에 대한 샘플이 붙어 있고요. 네. 그 색깔이 한국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중국말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일본말로는 어떻게 하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느냐 그 60가지 색깔에 대한 샘플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득 선생님이 지었고요. 그 구공이라는 그 선배 작가가 감수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입술에서 공부를 했더니 이게 이화여대라든지 이런 색채 디자인 연구소에서 와서 이 책을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앵간색이라는 이것이 지금의 어떤 색깔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 세 개의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시를 꾸며낸다고 생각을 하고 아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예, 오늘 상당히 좋은 건 감사합니다. 네. 예.